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사실은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정지로 급히 실려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작 병원에 도착했을 땐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름철 무기력감은 흥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입맛이 없으니 기운이 없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런 상태가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더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주머니 채널의 따뜻한 진행자 복지혜입니다. 요즘처럼 푹푹 찌는 여름철. 아침부터 기운이 없고 몸이 늘어지는데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더우니까 다 그렇지 하고 그냥 참으시는 경우 많으시죠? 입맛이 떨어져도 더위 때문이라 생각하고 어지러움이나 식은땀이 나도 선풍기 바람 오래 쐬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사실은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며칠째 이상하긴 했는데 더운 탓인 줄 알았다며 병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채 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데도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고 한쪽 손에 힘이 빠지는데도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정지로 급히 실려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작 병원에 도착했을 땐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위, 탈수, 무더위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겹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증상들도 더 심각한 문제로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지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소중한 신호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의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내 순환기내과 분야에서 오랜 임상 경험을 쌓아오신 내과 전문의 김정수 박사님을 모시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례와 함께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들어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몸의 신호를 더는 놓치지 않도록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들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 병원을 바로 찾아야 하는지 전문의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수 선생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왜 여름철 건강 이상 증상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환자분들의 건강을 많이 살펴왔습니다. 여름철에는 단순히 더위로 인한 불편함뿐 아니라 심장, 뇌혈관, 신장, 간 등 주요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더위 먹은 거겠지 하고 지나치기 쉬워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평소에 느끼시는 작은 변화 속에서도 어떤 점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잘 숙지해 두셔서 큰 병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특히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 할 증상이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탈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전신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이 흔히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더위 먹었다고 생각되기 쉽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심혈관계에 무리를 주거나 뇌혈류에 영향을 미쳐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식은땀, 호흡 곤란, 말 어눌함, 팔저림 같은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신호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치명적인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여름철엔 식중독이나 위장질환도 많아져서 복통, 설사, 구토 같은 증상도 방심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유독 몸이 무겁다든지 며칠째 입맛이 없고 속이 불편하다든지 평소에 없던 통증이 나타난다면 무조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슴 통증이나 식은땀 같은 게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통증이 정말 위험한 건지 단순한 근육통이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거나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몇 분 이상 지속되고 팔, 턱 등으로 통증이 번지며 식은땀과 메스꺼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 중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아픈 걸 단순히 피로나 근육통으로 넘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식은땀이 나는 걸 덥고 습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버티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근경색 같은 위급한 상황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고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야 하나요? 심근경색은 정말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통증을 단순한 노화나 피로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듯 아프고 그 통증이 왼쪽 팔이나 턱, 등 쪽으로 퍼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메스꺼운 느낌까지 동반된다면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는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절대 참거나 기다리시면 안 되고 즉시 119에 연락해서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시간에 통증이 왔을 때 좀 더 누우면 낫겠지 하고 넘기시면 심장 근육이 괴사되면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앉은 자세에서 안정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혼자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특히 심근경색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몇 분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점은 정말 많은 분들께 꼭 전달되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말씀 중에 또 하나 눈에 띈 게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 언급해 주신 증상이 바로 소화기관 관련 이상이었죠? 어르신들 중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찌르듯이 아픈 경우를 요즘 더워서 입맛도 없고 체했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증상들도 혹시 그냥 두면 안 되는 위험 신호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음식이 상하기 쉬워서 식중독, 위염, 간염, 심지어 췌장염과 담낭염 같은 질환도 크게 늘어납니다. 복통이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은 단순한 위장 장애일 수도 있지만 그 증상이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식사와 관계없이 반복된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경우 통증 감각이 둔해져서 심각한 상태임에도 증상을 약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간, 담낭, 췌장 같은 장기는 겉으로 큰 증상이 드러나지 않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담석으로 인한 담낭염은 배 전체가 더부룩하거나 오른쪽 윗배가 은근하게 아픈 증상으로 시작되는데 이를 단순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고 며칠 넘기다가 응급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췌장염은 등까지 퍼지는 통증을 동반하는데 식사 후 통증이 반복되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위암, 간질환 같은 중증 질환도 초기엔 입맛이 없다거나 속이 좀 불편하다는 정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면 반드시 병원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 몸에 사소한 이상이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도 혹시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오늘 이 인터뷰를 계기로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심장과 소화기관에 관련된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여름에 갑자기 소변색이 짙어지거나 소변을 자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탈수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소변 변화도 그냥 넘겨도 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름철엔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탈수가 쉽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이 진해지거나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순한 탈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한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횡문 근육해증, 근육세포 파괴 같은 심각한 문제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진해졌거나 소변을 거의 보지 못하면서 극심한 근육통과 피로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근육세포가 손상되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는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붉은 빛이 돈다면 단백뇨나 혈뇨, 즉 신장 질환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무더위 이후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순히 물만 마시며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소변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 같은 느낌이네요. 보통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해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변화들이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저희 구독자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통 기운이 없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자꾸 지치고 피곤하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다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이런 무기력 증상도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여름철 무기력감은 흥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입맛이 없으니 기운이 없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런 상태가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더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인데요. 기능이 저하되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유 없는 피로감, 무기력, 식욕 저하, 체중 증가, 우울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와 겹쳐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기도 하는데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이 무겁고 기분까지 가라앉는다면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눈썹이 빠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등 외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니 무기력함이 길어진다면 꼭 내과나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로, 빈혈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철분이나 비타민 B2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숨이 차거나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손톱이 쉽게 갈라지거나 혀가 민감해지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등의 변화도 동반될 수 있어요.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 간, 달걀 노른자, 살코기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지만 식이 조절만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어지럼증, 두근거림이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철분제나 주사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여름철엔 땀으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쉽게 생깁니다. 우리 몸은 땀을 통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배출하는데
이때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근육경련, 심한 무기력, 두통, 현기증, 심할 경우 심장박동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을 자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전해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집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온 음료나 전해질 보충제를 적당히 섭취하고, 특히 더운 날 야외 활동이 예정돼 있을 땐 미리 수분과 함께 소량의 소금이 든 물이나 보리차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박, 바나나, 오이처럼 전해질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혼란스러움이나 구토감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심장 기능 저하나 간 기능 저하처럼 전신적인 피로를 유발하는 질환도 무기력증의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이 탓이라 넘기지 마시고, 기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다 싶으면 기본적인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피곤한 걸 무조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증상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피곤하거나 기력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부끄럽거나 민망해서 꾹 참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라 갑상선 이상, 빈혈, 전해질, 불균형, 심지어는 심장기능 저하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정말 소중한 정보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가볍게 넘기던 증상들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아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언제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복주머니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